삶의 지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면 참 야속하게도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 즈음을 넘어오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세월이 갈수록 묵은지처럼 깊은 맛을 내는 귀한 인연도 있지만 반대로 내 등 뒤에 비수를 꽂고 사라진 아픈 기억도 존재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배신이라는 단어는 참 무겁고 차갑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적이라고 부르지만 아는 사람이, 그것도 내가 마음을 줬던 사람이 나를 해치면 우리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신은 언제나 타인이 아닌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지난 날을 복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던 그 순간이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심리학자들과 인간관계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배신은 예고된 참사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정에 이끌려서 혹은 너무 믿고 싶어서 애써 외면했을 뿐,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당신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삶의 지혜에서는 사람을 오래 겪어보지 않아도, 심지어 관상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뒤통수 칠 사람의 결정적 특징 4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남을 의심하며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다치지 않고 나의 귀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짜 인연을 솎아내고 진짜 인연을 지키는 지혜를 얻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뒤통수를 칠 사람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 그것은 바로 태도의 이중성입니다. 쉽게 말해 약한 사람에게는 사자처럼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양처럼 약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강약약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나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천사처럼 굽니다.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입안에 혀처럼 굵죠. 그런데 식당에만 가면 종업원에게 야, 물 좀 가져와 하며 반말을 하거나 아파트 경비원분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회사나 모임에서는 회장님이나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허리가 땅에 닿을 듯 굽신거리면서 자기보다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거만한 표정으로 훈계를 늘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 그래도 나한테는 잘하잖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처세술이 좋은 거겠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자 인격의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마음의 교류가 아닌 철저한 힘의 논리로만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딱 2 종류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과 내가 밟고 올라설 사람. 나에게 지금 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서 빼먹을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거나 은퇴를 해서 직함이 사라지거나 혹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가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먼저 나를 무시하고 짓밟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운전을 할 때 끼어드는 차를 향해 쏟아내는 욕설, 식당 종업원을 하대하는 말투,
힘없는 후배를 대하는 눈빛. 이 사소해 보이는 장면들 속에 배신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은 의리가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나를 버리고 그쪽으로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약자에게 군림하며 쾌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신호는 말이 자주 바뀌고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뒤통수를 잘 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황이 조금만 불리해지면 카멜레온처럼 말을 바꿉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너도 알지?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김 부장이 시켜서 한 거야.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억력이 나쁘거나 상황이 정말 꼬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정이 많아서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무게를 짊어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혹은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흔히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의 달인들이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보다는 변명이 앞서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돈거래를 하거나 깊은 속내를 나누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곧 관계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갑니다.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만나 도움이 절실할 때 혹은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내 손을 놓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라며 등을 돌릴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투박한 사람이 차라리 낫습니다. 혀가 너무 매끄러워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은 결국 그 미끈거리는 혀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오히려 좋아하다가 당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칭찬과 호의를 과하게 사용해 관계를 빠르게 좁히려는 성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나를 알아봐 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형님, 동생 하며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외로움이 커질수록 이런 따뜻함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이유 없는 과한 친절 또한 세상에 없습니다. 사기꾼이나 배신자들의 공통점은 첫 인상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10년지기 친구처럼 아니면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선물을 안기고 밥을 사고 내 모든 고민을 들어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러브 바밍, 즉 애정 폭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상대방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해 초반에 과도한 애정을 쏟아붓는 것이죠. 진정한 인간관계는 뚝배기와 같습니다. 천천히 끌어올라야 오래도록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양은 냄비처럼 순식간에 끌어올라 너밖에 없다. 우리는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식을 때도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빨리 얻어내서 그것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용의 목적이 돈일 수도 있고 보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맥이나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토록 달콤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라며 놀라지만 사실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가면을 벗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다가온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십시오. 진심은 말이 아니라 시간에 담겨 있습니다. 오래 두고 보아도 변함없이 은은한 향기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너무 달고 화려한 사탕은 이를 썩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뒤통수 칠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바로 남의 말을 쉽게 옮기는 입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혹은 대화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밀 이야기로 채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김 사장, 그 사람 사실은 이렇대. 너만 알고 있어. 젖은 며느리가 글쎄 마치 나를 믿어서 특별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신뢰하는구나. 우리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타인의 흉을 보고 타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는 내 흉을 보고 내 비밀을 떠벌릴 사람입니다. 100% 확실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김 씨가 대상이었지만 내일은 내가 그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모릅니다. 타인의 비밀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이 퍼졌을 때 상대가 입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말 주변을 뽐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남의 이야기를 소비할 뿐입니다. 내 소중한 치부, 가정사, 고민들을 이런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독을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그 비밀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내 심장을 겨눌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군가의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나의 속내를 보이지 마십시오. 그저 미소 지으며 들어주는 척만 하시고 마음의 빗장은 굳게 걸어 잠그셔야 합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신이도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삶의 지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뒤통수 칠 사람, 즉 배신을 예고하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 깊이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열한 태도. 둘째,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함. 셋째, 과도한 친절로 급하게 다가오는 수상한 의도. 넷째, 남의 말을 쉽게 옮기며 비밀을 지키지 않는 가벼운 입.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나이 40이 넘고 50, 60이 넘어가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시간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에게 내 귀한 감정을 낭비하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못 믿나?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흙탕물과 맑은 물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건강한 열매가 맺히듯 해로운 인연을 정리해야 비로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배신할 사람을 잃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묵묵히 있어주는 진짜 내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보물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향기롭고 단단해지기를 삶의 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